국밥집하고 우리 집이 어울려요? 우리 집이랑은 수준이 다르지 않니? 엄마, 근데 아까부터 어디서 돼지 냄새 나지 않아? 새언니 씻고 온 거 맞아요? 태준의 동생과 어머니가 모욕적인 말들을 뱉으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녀의 인생을 저 사람들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딸에게까지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통장들을 그들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통장 12, 등기 3개. 돼지 냄새는 그쪽들 입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새벽 5시 시장 골목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그녀의 등을 단단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어서 오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를 가르며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앞에서 손님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기가 막히네요. 당연하죠. 뼈를 12시간이나 구웠는걸요. 순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푸짐한 한 끼 식사로 사람들의 속을 채우는 것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어요. 비록 허름한 국밥집이지만 진심과 정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숨 돌릴 무렵 순자는 딸 은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졸업사진 속 은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은지가 이제 대기업에 다니니까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뿌듯해했습니다. 딸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딸이 지금은 반듯한 회사원이 되어 자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있었어요. 은지가 교제하고 있다는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태준이라는 그 남자는 중산층 집안 출신이라고 했어요. 부모님도 꽤 까다롭다고 들었고요. 우리 은지가 부족할 게 뭐가 있다고.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은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했어요.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돈댁에서는 딸을 달가워하지 않는 걸까요? 며칠 전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태준이 부모님이 저를 만나기도 전에 벌써 마음에 안 들어 하신대요. 응? 무슨 이유로? 태준이 말로는 부모님이 기대가 크시대요. 결혼도 완벽한 조건의 여자와 하길 바라신다고. 완벽한 조건?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런 거요. 그때 은지의 어두워진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무렵 은지가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길에 들른 거였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우리 딸 왔네. 밥은 먹었니? 순자는 딸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은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사원답게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엄마는 드셨어요? 응, 엄마는 뭐 대충 먹었지. 사실 순자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손님들 밥 차리느라 바빠서 끼니를 못 챙겼지만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뜨거운 물과 기름에 시달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뭔 고생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순자는 딸의 눈빛이 조금 어두워 보인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은지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은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30년 넘게 키워온 딸이었으니까요. 분명 태준이네 집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은지는 누구한테도 꼴리지 않는 아이야. 떳떳하게 살면 돼. 순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엄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뻔했거든요. 국밥집 딸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싶었어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걸까요? 순자도 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저 딸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태준을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 왔습니다. 은지는 며칠 전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국밥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하고 싶었지만 태준이 직접 집에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괜찮아, 은지야. 나는 어머니를 뵙고 싶어. 태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은지를 진짜로 사랑했고 그녀의 가족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 국밥집에 왔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깔끔한 차림새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 남자친구 태준입니다. 아, 그래요. 어서 와요. 순자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끓여서 내왔어요. 정성스럽게 고명도 올리고 김치도 곁들였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은지가 어머니 국밥이 최고라고 자랑 많이 했어요. 태주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은지 잘 부탁해요. 네, 제가 은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태준의 대답에 순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 남자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일주일 후에 생겼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가 마련된 거였어요. 은지는 며칠 전부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다듬으며 준비했습니다. 태준의 집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꽤 큰 평수였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은지는 위축됐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어서 와. 은지야. 태준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은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도 들고 있었어요. 그래. 앉아. 태준의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어떤 일을 하니?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어머님은 직업이?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은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장사. 무슨 장사? 국밥집을 운영하십니다. 순간 태준의 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신우이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태준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은지는 자신이 뭔가 잘못된 대답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을 때였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집안과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니? 그 말에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태준아, 현실을 봐야지. 집안 차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은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태준이 뒤따라 나왔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까지 무시당했어요.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는 많이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태준과 만날 때조차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우리 부모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태준은 애써 은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태준아, 정말 괜찮을까? 당신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당연히 그럴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은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이 보여준 반응은 명확했거든요. 국밥집 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준아,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힘들어지는 건 싫어.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지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네가 필요해. 태준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은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제가 태준이와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은지야, 내 마음이 어떤데?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태준이가 저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게 싫어요. 순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지야, 진짜 사랑이라면 이런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엄마까지 무시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참을 수 없었어요. 순자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엄마는 괜찮아. 은지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순자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딸이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지야, 내가 결정해.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순자는 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 이상 딸을 눈물 흘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물진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국밥집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다니요.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돈댁이 국밥집을 그렇게 무시한다면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기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정직하게 모아온 것들을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통장들을 꺼냈어요. 하나, 둘, 셋. 모두 12개의 통장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하나씩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구나. 순자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국밥 한 그릇에 몇 천 원씩이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모여서 이런 큰 돈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돈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시장 근처 상가 건물 세 채가 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하나씩 사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800만 원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모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국밥집 사장님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그동안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을 뿐이었어요. 은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딸이 자랑스러웠고, 그런 딸이 돈에 의지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보여줘야겠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더 이상 무시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국밥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들을 정리하고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새로 떼어왔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셨군요. 은행 직원도 놀라워했습니다. 평소 수수한 차림의 순자가 이런 자산가일 줄은 몰랐거든요. 네, 오랫동안 모은 거예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사돈댁과의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였어요. 이번에는 딸이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은지가 집에 왔을 때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딸에게 미리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요.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응, 좋아. 우리 은지는? 태준이 부모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또다시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 만나자. 순자의 대답에 은지가 놀랐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번에는 엄마도 함께 가야겠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딸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다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는 순자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은지는 어머니가 함께 간다는 말에 조금 안심됐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태준의 부모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뻔했거든요. 그날 오후 모녀는 태준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자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태준의 아버지도 자리에 있었어요. 시누이까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어머니 반응은 차가웠어요. 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은지, 어머님은 계속 장사를 하실 건가요? 태준의 아버지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네,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은지가 우리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국밥집 장사를 그만두라는 뜻이었어요. 순자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은지는 좋은 아이예요. 하지만 집안이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어머니, 태준이 끼어들었지만 어머니는 계속했어요. 태준아, 현실을 봐야지. 결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때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지 언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과는 차이가 너무 커요. 무슨 차이 말이에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교육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신우이의 말에 은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집안 환경이 다르잖아요. 태준의 어머니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은지 씨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갈 생각은 없나요? 그 말에 순자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좋은 집안이 뭔가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글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다든지. 30년 넘게 정직하게 장사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순자의 질문에 태준의 부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어요. 그때 태준의 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태준이가 더 좋은 집안 처자를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은지도 자기와 비슷한 환경의 남자를 만나는 게 맞아요. 그 말에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자의 눈에도 분노의 불꽃이 일었어요. 일어나서 입을 떼려는 순간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딸이 말리는 것 같아서 순자는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걸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부족한 건가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은지만큼 훌륭한 아이가 어디 있어.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어요. 엄마,
저 태준이랑 헤어질까 봐요. 은지야, 너 마음대로 해. 엄마는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할게. 하지만 순자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이런 굴욕을 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준네 집에서 들은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라고? 30년 정직하게 산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제대로 된 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돈댁이 국밥집을 그렇게 무시한다면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였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은지가 국밥집에 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어요. 엄마, 태준이가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해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태준이 부모님 표정을 보니까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품기에는 태준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확고했거든요. 은지야, 엄마가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하면 어떨까? 엄마가요? 왜요?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 괜찮으실까요? 어제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괜찮아. 이번에는 다를 거야. 순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녁에 태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태준도 어머니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순자는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깜짝 놀랄 차례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은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모욕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걱정하지 마, 은지야. 오늘은 달라.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태준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태준의 부모님과 시누이까지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거실에 앉아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어제와 비슷했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오셨나요? 태준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사실 저희도 밤새 고민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 태준이와 은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안 환경 차이가 너무 큽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국밥집하고 우리 집은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순자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다 다르죠? 은지는 시장에서 컸잖아요. 태준의 어머니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은지도 자기 환경이랑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때 신우이가 킥킥거리며 속삭였어요.
그런데 엄마, 아까부터 돼지 냄새 나지 않아? 뭐라고? 은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씻고 온 거 맞죠? 뭔가 냄새가. 신우이와 태준의 어머니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완전히 은지를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집에 돼지 냄새가 배어서 오셨나 봐요. 태준의 어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돼지라고 했어요? 냄새 난다고요? 은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불을 끄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녀의 인생을 저 사람들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딸에게까지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모아온 통장들을 꺼내 그들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태준 가족들이 얼떨결에 통장들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첫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이게 얼마야? 신우이가 다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태준의 아버지도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가족들은 모두 바닥에 앉아서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2억, 3억 5천만 원, 8억 5천만 원. 이게 진짜 재산이라고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12개 통장, 총 15억입니다. 순자는 이번에는 부동산 서류들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기겁했어요. 시장 근처 상가 건물 3채, 한 달 임대료만 1,000만 원입니다. 태준 가족들은 서류들과 통장들을 손에 쥐고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돼지 냄새 나는 국밥집 딸이 수십억대 자산가 딸인데 아직도 돼지 냄새가 나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몰랐다고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달라지시는군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했나 보네요. 오해요. 우리 은지한테 돼지 냄새 난다고 한 건 오해예요? 신우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지 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갑자기 친근하게 구는 모습이 더욱 역겨웠습니다. 그때 은지가 일어섰어요. 이제 됐어요. 은지야? 태준이 놀라서 불렀습니다. 당신 가족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가족들이 너무했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도 않았고요. 순자는 흩어진 통장들과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우리에게 돼지라고 부른 걸 평생 후회하시길 바래요. 참고로 결혼하면 사위에게 상가 하나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태준의 어머니가 애원했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온 모녀를 태준이 뒤따라왔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태준아, 이미 늦었어. 은지는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나를 돼지라고 했을 때 당신은 침묵했지. 은지야. 이제 끝이야. 수십억이 있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어. 은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모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속 시원했어요. 그래,
엄마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뻥 뚫렸어. 돼지 냄새 난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통장 던지는 걸 보니까 우리 은지가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그렇게 모으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우리 은지가 속 한 번 안 썩이고 매번 장학금 타서 공부하는데 엄마도 열심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지. 게다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3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게 중요한 거지. 네, 엄마. 이제 정말 당당해요. 그날 밤 태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은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거절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은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순자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보여주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무엇보다 딸이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은 게 가장 기뻤습니다. 몇 달 후 은지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받았어요.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발탁된 거였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은지는 업무에서도 더욱 빛을 발했거든요. 엄마, 제가 팀장이 됐어요. 정말 우리 은지가 그렇게 훌륭한데 당연한 일이지. 순자는 딸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앞치마를 두르며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단골 손님들은 흐뭇해했어요. 저녁이 되자 모녀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그때 정말 속 시원했어요. 태준이 어머니 표정 보셨죠? 그러게 말이야. 돈 보고 나서 갑자기 달라지더라. 두 사람은 그날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추억이 됐어요. 은지야, 엄마가 그동안 숨겨서 미안했어.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국밥집도 확장해 볼 생각이야. 좋아요, 엄마. 제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때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하지만 은지는 보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후회 안 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저를 지켜줬을 텐데요. 은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는 다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순자는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고 은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도우러 왔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집안이 아니라 그 삶을 지탱해온 진심과 성실함입니다. 순자는 딸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